경제 중독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배 타보신 분 계신가요? 랍스터 뷔페 나오는 5성급 크루즈 말고요. 망망대해에서 컨테이너 잔뜩 싣고 다니는 그 거대한 괴물들 말입니다. 아마 없으시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마시고 있는 커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게 그 배들을 타고 배낭여행을 해서 여러분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끝판왕은 딱 세 나라뿐입니다. 바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죠. 어라, 옛날에 그 형님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타이타닉의 고향 영국은요? 세계대전 때 배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던 미국은? 유보트로 바다를 누비던 독일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말씀드리자면 다들 빤스런이 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테지만 조선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카지노 도박판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조 원, 약 20억 달러짜리 판돈을 걸고 3년이나 끌어야 하는 지루한 도박이죠. 그 3년 동안 환율은 널뛰기 하고 은행 금리는 미끄럼틀을 타고 철판 가격은 전 애인 마음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이건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게임이죠. 계산기 좀 두들겨본 서구 열강들은 이거 견적 안 나오네 하고는 짐 싸서 짐에 가버린 겁니다. 그럼 왜 한국 아저씨들은 아직도 이 미련한 판에 남아서 심지어 짱을 먹고 있을까요? 자, 울산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정신적 도핑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조선업계의 푸는 물과 그리고 씁쓸한 웃음이 섞인 쩐의 전쟁이니까요. 자, 배 한 척 사고 파는 과정이 얼마나 골 때리는지 한번 해부해봅시다. 계속 썰을 풀 수 있게 구독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시계를 2023년 1월로 돌려보죠. 그리스의 선박왕이 돈가방을 들고 한국 조선소를 찾아옵니다. LNG 운반선 하나 만들어줘. 한국 영업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를 내밉니다. 네, 고객님, 2조 8천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스 선박왕은 쿨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케이, 콜. 물건은 언제 줘? 부장이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2026년 1월, 그러니까 3년 뒤에 오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폰은 주문하면 다음날 오고 벤츠도 3개월이면 나오는데 배는 3년을 기다리라니. 하지만 진짜 고구마 같은 건 돈 문제입니다. 이 바닥 결제 방식이 아주 기형적이거든요. 계약금 10%, 3천억 원만 먼저 받고 중간에 30%씩 2번 더 받고 가장 큰 나머지 30%는 배를 다 받지 않으면 안 줍니다. 헤비테일 방식. 여기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조선소 문은 매일 열어야 하고 용접군들 밥도 먹여야 하고 내일 당장 철판도 사와야 하잖아요.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조선소는 은행 가서 수천억 원을 영끌 대출받아야 합니다. 배 만들면서 이자 갚고 3년 내내 버티는 거죠. 가상의 인물, 조선소 재무이사 김 부장의 웃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 1월, 김 부장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200원. 김 부장은 생각했죠. 이거 꿀인데? 비용 다 빼도 3천억은 남겠다. 보너스 파티 각이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죠. 2023년 6월, 철판을 사야 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철광석 가격이 톤당 100달러에서 107달러로 떡상합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망했다. 비용 1,000억 추가네? 끝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엔진을 살 타이밍. 고급 선박 엔진은 독일에서 달러 주고 사야 합니다.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으로 점프했네요. 김 부장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아이고, 내 돈 500억 또 날아갔네. 불행은 끝이 없죠. 2025년 10월 전선이랑 구리 케이블 깔아야 하는데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에서 5.82달러로 폭등합니다. 배 한 척에 전선이 수십 톤 들어가는데 말이죠. 김 부장은 책상을 내려칩니다. 또 300억 까먹었어. 드디어 2026년 1월 인도일, 김 부장이 장부를 정리합니다. 총 제작비 2조 9천억, 계약 금액 2조 8천억. 결과는 1,000억 원 적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수천 명이 밤낮 없이 일하고 그 독한 용접 연기 마셔가며 배를 만들었는데 회사는 손해를 봤습니다. 김 부장이 사표를 쓰려는데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수고했어, 김 부장. 적자지만 신용은 지켰잖아. 납기 맞췄으니 된 거야. 다음엔 이기겠지. 이게 이 바닥 생리입니다. 손해를 봐도 웃어야 해요. 목숨보다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옛날 유럽 형님들은 이 심장 쫄깃한 게임을 못 버틴 겁니다. 환율 변동, 원자재값 폭등, 살인적인 이자. 그들은 야, 이거 심장마비 걸리겠다. 안 해. 하고 나간 거죠. 미국은 어떠냐고요? 전쟁 때는 휴기 조각처럼 돈을 찍어내서 배를 만들었죠. 비싸든 말든 전쟁만 이기면 되니까. 하지만 전쟁 끝나고 시장 경제 논리로 따지니 미국도 답이 없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만 만듭니다. 그건 국가안보니까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우면 되거든요. 자, 이제 조선소를 여러분 집 냉장고라고 상상해 봅시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죠? 먹을 거 쟁여둔 거, 즉 수주 잔량, 일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고기랑 생선, 일감이 가득 차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은 배 두드리고 사는 거고, 텅 비어 있으면 손가락 빨아야 하는 겁니다. 2025년 9월 기준 전 세계 조선소 냉장고를 열어봅시다. 총 1억 6,600만 톤. 중국 냉장고가 무려 61%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20%. 일본은요?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서 팥불이 몇 개 남았습니다. 이건 냉장고 채우기 전쟁입니다. 비면 바로 폐업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왜 한국은 유럽처럼 튀지 않고 버텼을까요? 비결은 5가지 치트키에 있습니다. 첫째, 든든한 뒷배, 국책은행. 조선소가 시중은행 가서 3조 원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이 묻습니다. 담보 뭐 있어? 조선소가 3년 뒤에 완성될 배요 라고 하면 은행은 비웃죠. 장난하냐? 너 중간에 망하면 고철덩어리 갖다 팔라고. 이때 큰형님 한국수출입은행이 등판합니다. 그냥 빌려줘. 내가 보증 설게. 쟤 튀면 내가 갚음. 그래서 돈이 돕니다. 중국도 국영은행이 돈을 무한 리필해주죠. 유럽이요? 꿈 깨세요. 각자 도생하다가 다 수장된 겁니다. 둘째, 50년의 짬바의 신용. 여러분이 선주라면 생초보한테 3조 원 맡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50년 동안 납기 한 번 안 어긴 놈을 찾을 겁니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태풍이 오든 코로나가 터지든 납기 일은 칼같이 지켰습니다. 이건 신생 국가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황금 인증 마크입니다. 셋째, 끼리끼리 생태계. 배 만드는 건 거대한 레고 조립과 같습니다. 한국은 포항 제철소, 거제 조선소, 부산 기자재 업체가 다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물건이 옵니다. 유럽이요? 철은 독일, 엔진은 핀란드, 전기는 폴란드. 그 무거운 걸 유럽 전역에서 나르다가 배송비로 파산합니다. 넷째, 괴물 도크를 먹여 살려라. 조선소에는 도크라는 거대한 웅덩이와 100m짜리 골리앗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괴물들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비가 수백억씩 깨집니다. 그래서 생존 법칙은 단 하나, 공장을 멈추지 마라. 이익이 적거나 본전치기라도 기계를 놀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덩치를 키워서 단가를 낮추는 치킨 게임이죠. 다섯째, 정부의 산소호흡기. 이 업계는 10년 주기로 불황이 옵니다. 일감이 0이 되는 순간이죠. 한국은 죽지 마를 시전합니다. 정부가 빚 탕감해주고 세금 깎아주며 좀비처럼 살려놓습니다. 유럽은 쿨한 자본주의라 적자야? 그럼 망해야지 했고 그래서 멸종했습니다. 그리스 선주 박 사장, 가명이지만 그리스 사람이라고 칩시다. 2020년 코로나 때 박 사장은 배 10척을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내년에 우리 문 닫아요 합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가게 정리 중이에요 라네요. 결국 한국 거제도에 갔습니다. 배 됩니까? 한국 사장이 활짝 웃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객님, 몇 척이든 가능합니다. 아니 적자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인데? 걱정 마세요. 제 뒤에는 국가, 정부가 있습니다. 사인만 하세요. 그리고 3년 뒤에 박 사장은 배 10척을 제 날짜에 딱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데 천만에요. 한국 용접권 연봉 6천에서 7천만 원, 월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베트남의 3배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배 가격의 15%밖에 안 돼요. 자재비가 60%죠. 직원 월급 10% 깎아봤자 배 가격은 1.5%밖에 안 내려갑니다. 티도 안 나요. 하지만 환율이 10%만 움직여도 배 가격은 6%가 춤을 춥니다. 즉 이익을 갉아먹는 건 월급이 아니라 환율과 원자재 값입니다. 사실 유럽 형님들이 진 게 아니라 너무 똑똑했던 겁니다. 계산해보니 껍데기 만드는 건 이익률 5%짜리 노가다인데 엔진 만들면 이익률이 30%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급 기술 장사로 갈탔습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 같은 회사는 배는 안 만들고 엔진만 파는데 세계 시장 40%를 먹고 이익률 30%를 챙깁니다. 독일은 자율 운항 시스템 팔아서 25% 남기고 이탈리아는 부자들용 호화 요트만 만들어서 20% 남깁니다. 결론, 유럽은 살코기만 발라먹고 뼈다귀는 아시아한테 던져준 겁니다. 얄미울 정도로 똑똑하죠. 자, 이제 2026년 1월 5일 현실을 봅시다. 원달러 환율 1448원, 초고환율, 금리 2.5%. 환율 높으면 수출에 좋다고요? 착각입니다. 원자재를 다 달러로 사오니까 수입 비용이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금리 2.5%는 매일 이자가 피처럼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철광석 107달러, 배 한 척에 철 5만 톤, 철값만 5,350억 원, 철값 10% 오르면 540억 증발입니다. 구리값 오르면 전선 비용 때문에 또 곡소리 납니다. 아까 그 불운의 아이콘 김 부장으로 돌아가 보죠. 1,000억 적자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이 묻습니다. 야,
환해지 들었어? 네, 70%는 막았습니다. 원자재는? 그것도 미리 샀는데 구리 가격이 미쳐 난리더라고요. 사장은 한숨을 쉽니다. 됐다. 1,000억은 수업료라 치자. 중요한 건 신용이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용 잃으면 끝이다. 맞습니다. 핵심은 신용, 신입니다. 1972년 울산 모래밭이 없었던 시절 한국의 한 남자 고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들고 영국으로 가서 그리스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돈 빌려주셔. 내가 조선소 지어줄게. 선주가 묻습니다. 조선소는 어딨어? 짓고 있어. 기술자는? 뽑고 있어. 완전 사기꾼 같죠?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해맞어? 라는 정신으로 모래밭에서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엔 블록공법이라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집 짓듯이 밑에서부터 쌓는 게 아니라 배를 수백 개의 레고 조각, 블록으로 나누어 따로 만들고 합체시키는 겁니다. 중국이 배 한 척 4년 걸릴 때 한국은 3년 만에 끝냅니다. 1년 먼저 받으면 선주가 버는 돈이 얼만데 좀 비싸도 한국을 쓰죠. LNG선 이야기도 해보죠. 영하 163도의 가스를 싣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배입니다. 용접 조금만 잘못되면 펑! 배 전체가 수소폭탄이 됩니다. 한국은 용접 오차를 1mm, 머리카락보다 얇게 1mm 이하로 잡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까지도 한국이 LNG선 점유율 55%로 꽉 잡고 있습니다. 중국 45%, 턱 밑까지 쫓아왔지만 품질은 아직 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타, 핵잠수함.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쿨하게 승인합니다. 오케이, 한국, 니네 핵잠수함 만들어. 지구촌이 뒤집힐 뉴스죠. 혈명인 영국한테도 안 주던 기술을 한국에. 왜 그러냐? 한국만이 그걸 만들 능력과 설비가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규모 20조 원, 잠수함 한 척에 3조 원. 누가 만드냐고요? 한화오션입니다. 미국 조선소까지 일수한 한국 기업이죠.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무지 모래밭에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의 스토리. 만약 다가오는 2026년 경제 침체가 오고 환율이 1,500원 찍고 중국이 덤핑을 쳐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제조업의 마지막 요새다. 죽어도 못 버린다 하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할까요? 유럽은 포기를 선택했고 이제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을 잃었습니다.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제 경제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조 원 내고 배 한 척 사실 분은 없겠지만 좋아요, 공유, 댓글은 공짜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